전격 회동하면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최고의 시나리오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유의 관심사고 지금 당의 새로운 이름도 나왔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개혁신당으로 가칭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조금 전 오후 3시에 이제 국회가 아니었고요. 상계동의 상계역 앞에 있는 고깃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선언도 했고 신당 창당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뭐 날짜, 장소 다 정치적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어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이제 그 취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나름 내놨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메시지를 내놓는 거니까 비교되는 걸 의식했을 서로 거예요. 이제 비교 이제 분석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재미있는 포인트도 있고 하죠. 어찌 됐건 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결단을 내린 것 같고 아마 그 한동훈 비대위가 서는 것을 보면서 아마 확신을 했을 거예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역시 이제 또 다른 이제 친윤 지도부가 들어선 상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의 장악력 떨어질 리 없는 것이고 친윤 공천 그대로 갈 것이고 그러면 본인이 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그대로 지금 이제 신당 창당 쪽으로 이제 움직여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정해진 순서대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최진봉 교수께서도 오늘 기자회견 쭉 보셨을 거고 다 예상됐던 장면들이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일단 가장 그 귀에 들어온다는 거 뭔지 아세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작동하고 있다. 누군가가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권력을 휘두르는 거 반복되는 거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이 말은요 상당히 민감한 말이거든요. 이거 뭐 제가 누군지 얘기 안 해도 시청자분들은 이미 아실 텐데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이 얘기까지 꺼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깊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상당히 좀 이 대통령실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직접 거론했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도 건드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준석 이제 신당이 생기게 됐는데 이 신당이 아침 개혁 신당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가장 아픈 부분까지도 건드릴 수 있을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놔서 조금 이 부분이 저는 이제 눈에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본인이 과연 그러면 저는 첫 번째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사과가 먼저 이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두구육이라고 본인이 본인으로 얘기했어요. 그 부분의 사과는 먼저 해야 돼요. 국민 앞에. 그러니까 본인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잘못 판매를 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과는 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거 오케이. 그 비판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런 정권이 들어서는데 본인이 혁혁한 공을 세웠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책임 있는 사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께서도 네,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이제 발언 부분, 그거는 결국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을 저격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뒤에 김건희 여사 있다.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죠. 네. 두 사람을 동시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결국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은 김건희 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 위원장을 상당히 리스크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시킨 거다.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돌려서 이제 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뭐 공세 글쎄요. 이준석 전 대표가 굳이 뭐 그 건내 공세를 향후에 강화할까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알아서 지금 충분히 할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본인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미래지향적인 쪽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미래를 오늘도, 강조했더라고요. 예, 오늘도 이제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이제 완전체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본인이 준비한 이제 미래 비전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알리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대안 세력으로서 좀 인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보수가 아니고 새로운 보수로서의 본인의 어떤 그 비전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 뭐 전 오늘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저도 다 끝까지 뉴스 시간상 끝까지 본 건 아닌데 어제 있었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락연설과 오늘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 중에서 비교가 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청산만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고 가자. 그리고 어제 얘기했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얘기에는 좀 구체성이 좀 떨어졌다. 이런 지적을 좀 의식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감군 그러니까
군사적 자산, 그리고 인력이 좀 줄어드는 부분,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도 했고, 의대 정원에 대한 얘기도 했고,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외로운 이준석, 힘 빠진 이준석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비해서 오늘은 자기 존재감을 좀 강하게 잡아채려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정책적 부분에서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과 비교를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처음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민주당 비판하다 끝났잖아요. 반성은 한마디인가 했어요. 한 줄인가. 나머지는 전부 민주당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안 되는 것도 민주당 탓이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낮은 것도 민주당 탓이고 이재명 대표 탓이고 이렇게 그건 정말 알맹이 없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비대위원장으로 살 얘기는 아니잖아요. 비대위원장이면 스스로 반성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먼저 반성 어떻게 개혁할 건지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모든 탓을 민주당으로 돌렸다고 하면 오늘 이준석 이제 전 대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정책적 부분들을 부각시킨 게 뭐겠어요? 차별화시키는 거거든요. 본인은 이렇게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당을 만드는 거다. 그냥 단순히 어느 정당에 대한 비판 또는 야당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비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여론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대비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비교한다고 하면 내용상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더 준비된 어떤 그 리더라고 하는 정책 리더라고 하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